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니온케이자이 신문이 74개 품목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스마트폰, D램, OLED,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과 마지막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74개 품목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과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4개 품목의 자리를 내주며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일본은 CMOS, 이미지 센서, 전기 이륜차, 디지털 카메라 등 7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중소형 액정 패널, 리튬이온 전지용 절연체, 충전용 대형 터빈, VR 헤드셋 등 4개 부분의 1위 자리를 내줘 전세계 1위 품목이 1년 만에 11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과 1개 품목 차이로 3위였던 중국은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퍼스널 컴퓨터, 감시 카메라 등 12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등 25개 품목이 세계 1위를 차지해 변함없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세계 시장 1위 품목 가운데 5개가 삼성전자 제품이었습니다. D램에서는 1위 삼성전자와 2위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71.6%를 차지했고, OLED 역시 1위 삼성전자와 2위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89.4%에 달했습니다. 초박형 TV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35.9%, SK 하이닉스가 9.9%를 차지했고, 대형 액정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1위, 삼성전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은 현대중공업이 1위, 대우조선해양이 2위, 삼성중공업이 5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시장 5위권 이내에 든 우리나라 제품도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CMOS 센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시장에서도 5위에 올랐습니다. LG화학은 평광판이 2위, LG 디스플레이는 소형 액정 패널이 4위, LG전자는 세탁기가 4위, 가정용 에어컨이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포스코는 제강, 농심은 즉석면 부분에서 각각 5위를 차지했습니다. 냉장고는 LG가 3위, 삼성전자가 4위였고, 휴대용 리튬이온 전지에서도 삼성 SDI와 LG화학이 2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화웨이가 2위로 점유율 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졌고, 2020년 2분기에는 화웨이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뒷걸음질 덕분에 우리나라가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 올해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위에 오른 중국도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니온케이자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삼성이 한국 경제의 기둥이구나, 삼성 없었으면 벌써 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서 삼성의 영향력에 세상 감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한국과 같은 3위라니, 우리는 인구가 3배나 많은데 디지털 카메라가 1위라니, 앞으로 시장이 마니아 대상 이외에는 없어질 분야에서 1위라니 자랑도 되지 않아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임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아직 세계 3위 수준인 것이 의외, 성장의 물결은커녕 세계 경제의 정세에 역행해 적극 퇴출책을 쓰고 있으니 감소는 당연하겠지. 하긴 스스로가 시장 점유율을 한국에 선물하는 식의 무능한 경제 정책을 하니까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는 거다. 국제적인 신용도 떨어진다. 일본의 공업기술이 쇠퇴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근로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허한 기분이 들고 장래의 우리 국력에 불안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은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쟁력이 최근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군요. 세계화를 일본은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으니 당연하다. 8월 6일에 일본의 경쟁력, 기업이 발목을 잡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걸 얘기한 걸 거야.
이러한 악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순조롭게 일본이 끝나가고 있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뭐 정부 차이가 나네. 머리가 텅 빈 바보가 자신의 몸부심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일본 정부, 국내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성과라면 너무도 슬프다. 아베 정권 하에 진행되는 일본 침몰, 코로나 대책으로 세금을 쓰는 방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투자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하더라도 전 세계 GDP는 12위에서 9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작년보다 1.8% 감소한 1,884조 8천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OECD가 경제 상황을 전망한 46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개선된 마이너스 0.8%로 조정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OECD 2020 한국 경제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침체가 닥친 가운데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성장률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경제 전망에서도 한국은 발표 대상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인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는데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간하며 더욱 개선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언론은 코로나 세계 경제 폭사 속에서 한국의 상처가 얕은 의외의 이유,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며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카야마에서 최초의 코로나 파산, 창업 55년 조미료 메이커 약 1,500만엔 빚의 사업 포기. 와카야마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파업한 기업이 나왔다는 뉴스인데 일본 전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도산은 435개, 음식점 도산은 60건, 2020년 8월 13일 16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도산은 전국에 435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액은 2,464억 1,400만엔으로 5억엔 미만이 343건으로 중소 영세 사업자가 중심이고 100억엔 이상의 대형 도산도 3건이나 됩니다. 발생 월별로는 2월 1건, 3월 17건, 4월 88건, 5월 84건, 6월 124건, 7월 110건, 8월 11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에서는 은근히 고우투 여행 캠페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숙 분위기 속에서 별로 손님이 오지 않아 도산업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사에서는 음식점을 비롯한 소비자와 가깝게 접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산 또는 폐업을 선택하는 경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도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산의 요인이 된 것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정하고 법적 관리 또는 사업 정지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기업과 업체는 조사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랍니다.